제가 2, 3기는 주말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 목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뭐, 여러분 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죠? 그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자, 우리 25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대략 제가 이번에 그 사례집을 만들면서 교수들이 채점한 평이랑 배점표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대체로 그 문제의 소재 한 2점, 그리고 사안의 해결 한 3점 이 정도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20점 정도가 뭐예요? 기본 이론인 거죠, 기본 이론. 이거는 조문, 학설, 판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뭐 취지, 제도의 취지, 요건, 효과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세워지겠죠, 그죠? 대략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검토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 답안이 100점이고 이게 이제 100분. 그리고 여러분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우리 답안? 16페이지다,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 혹시 이제 시험을 본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쓰셨나요? 저는 예전에 시험 볼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준비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목표는 일단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844.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한 페이지가 여러분 22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략 한 페이지가 여러분 한 6, 7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준비를 좀 하시면 돼요. 답안 쓰실 때. 그러면 뭐 이건 이제 형식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의 소재를 25점짜리에서 한 2점 정도 배점이 되면 3분의 1 이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쓰고 있는데 한 페이지를 넘어간다. 그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그죠? 2점 배점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6, 7점 배점되어 있는 양만큼 쓰고 있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래서 1기 때는 우리가 지금은 사례를 통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여러분 2기 때는 문제를 풀 때 지금은 이제 목차 키워드 하는 게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2기 때는 그 분량에 맞게 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차 키워드 뭐 이렇게 잡을 때 대략 이렇게 쭉 잡으면 대충 점수 배점을 생각하고 분량도 생각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전 예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구멍 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하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뭐니 해도 기본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학설, 판례, 조문, 기본적인 의의, 뭐 취지 이런 내용들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 요것 때문에 문제의 소재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되면 한 2줄 그냥 쓰고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시험이래. 예, 강의 준비하면서 합격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냥 외웠다. 좀 대단해요. 이해도 안 하고 어떻게 외워지는지. 근데 이해하지 않고 외우면은 조금만 문제가 틀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채점하는 분들 그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제가 채점을 해도 이해를 하고 쓴 건지 안 하고 쓴 건지 다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현출하는 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풍부하게 현출하면 좋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를 했고 정리를 했고 현출을 하고 있는 게 그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기 때는.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검토 의견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제가 보면 사안의 해결은 가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3점 이상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러면, 고득점으로 이제 가려면 이게 첫 번째고, 그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문제의 쟁점 파악이죠. 그죠? 논점 파악.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죠? 쟁점 파악을 못하면 0점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이게 사안의 해결을 잘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왜? 교수들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안의 해결을 잘 포섭을 하는 걸 보면, 교수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구나. 그래서 가끔, 뭐 3점인데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가점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순서는 이렇다. 자, 쟁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현출하면서 가급적 풍부하게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사안의 해결 잘하고, 나머지 이렇게 한 두 줄씩이라도 써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한편, 우리 문제를 보시면 100점 문제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 쟁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출제자들은 당연히 이걸 보겠죠. 그죠? 뭐 이걸 본다는 게 아니고. 그죠? 기출문제를 보겠죠. 그러면 출제자들이 어떻게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고 제가 이걸 나눠드린 거는 기출문제 공부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출제자들은 이런 경향이 있겠죠. 전에 나왔던 것은 가급적, 똑같이 내지는 않겠다 이런 건 있겠죠. 보시면은 그런 좀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주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시험들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계속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꼬아서 낸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좀 덮는 거죠. 노동 관련되는 사례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리고 문제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만 언젠가부터 30, 20 혹은 25, 25 이렇게 이제 설문이 4개로 거의 고착화됐어요. 그리고 3개는 사례, 하나는 준사례가 나올 때도 있고 단답형 약수령이 나올 때도 있고 작년엔 준사례가 나왔는데 약수령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여러분 불이타라고 생각하고 임하셔야 돼요. 그냥 한 문제는 불이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임하셔야 돼요. 안 나올 가능성이 물론 더 많죠. 제가 이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예전에는 불이타 많았어요. 뭐 결과제거 청구권 이런 걸 행정쟁송법에서 불이타로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불이타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겐 불이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는 불이타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에서 갈리겠어요? 당락이? 당연히 뭐 약수령 나오면은 사실 대체로 이렇게 여러분 불이타가 아닌 이상 약수령 나오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외우는 건 잘하잖아요. 제가 채점자 이야기 들어보니 채점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대요.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쓰는지. 답안이 다 똑같대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외워서 쓰는지. 보면은 거의 뭐 복사한 것 같은 이런 답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갈리겠죠, 당락이. 그리고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쟁점 찾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냐 이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노무사 시험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행정행정법. 쟁점 찾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당락은 여기에서 갈려. 그리고 이 당락은 결국 쟁점을 잘 찾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제대로 현출하는 것에 의해서 갈려. 그럼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일기 때까지 뭐 이렇게 별 하나, 두 개 쓰면서 외운다고, 단답형으로, 단문,
그리고 위기 때 사례 쓴다? 쓰지나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죠. 그죠? 일기 때 사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더군다나 우리 출제위원들이 다 기출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린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일기 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하에서 일기 수업과 이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목표이고 여러분도 같이 한 배를 탔으니 물론 이제 뛰어내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저는 그래서 추상적인 목표 설정하지 말고요. 결과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혹은 저의 목표는 일기 때 기출문제 여기 제가 38문제거든요. 38문제. 근데 웬만한 문제는 다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연기 때 좀 다루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도 사례로 꼭 다뤄야 되는 문제를 제가 추가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까지는 출제 확률이 크지는 않으나 사유형 문제도 제가 하나 추가를 해놨고 그리고 뭐 부관에 관한 문제도 사실 저는 이게 좀 그 범위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연기 때는 빠뜨렸는데 근데 이제 다른 시험에서 워낙 많이 출제되니까 부관 문제도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놨고 제가 여튼 이 38문제를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38문제를 보고 설문 하나를 보고 5분 내로 다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5분 내로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 다 말을 하거나 목차 키워드를 써볼 수 있거나 정확히 연출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좀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죠? 일기는 기본이론, 심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기본이론을 심화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안 되면 왜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던데 아니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외워요? 1기 과정은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출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했고 저는 구체적으로 한 5분 내외로 설문 하나를 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핵심 내용을 현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그래서 저는 저의 포지션을 뭐 교수님 이런 거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교수예요. 저는 저의 포지션은 코치 내지 감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설명 잘하고 뭐 이런 사람 말고 여러분이 잘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걸 저희 목표로 잘 거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렇게 이제 정했고요. 물론 여러분 뭐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연기 때 했던 기본 이론들은 이 사례를 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연기 때 하지 않았던 일기 때 제가 하기 위해서 좀 남겨둔 내용들이 있어요. 판례들. 요 심화 판례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래서 수업은 철저하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고 동일한 내용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고 스터디를 하게끔 뭐 강요는 아닌데 유도를 하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이 근데 이 2기까지 자, 제 이야기,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 연습을 문제를 보고 현출하는 연습을 뭐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뭐 다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 천재 아니잖아요. 그죠? 자, 20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그거 보세요. 이거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돼요. 20회 하셔야 돼요. 근데 20회를 그냥 읽는 20회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읽는 거 20회 하면은 절대 현출 안 돼요. 현출을 20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2기, 3기 가잖아요. 이 책 한 권 보는 거 제가 장담하건데 제 말처럼 20회 연습하면 이 책 한 권 보는 거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나중에.
가능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북돋고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되도록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제가 막 괴롭힐 거예요. 막 잘하고 있니? 뭐 아시겠죠? 그리고 괜히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 한번 뭐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제가 끝나고 나서도 괴롭힐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2기 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2기 때 2기 때는 제가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0% 정도의 어떤 불이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약술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준비해야죠, 이제. 그래서 제가 2기 때는 물론 이 중에서 제가 유형을 바꿔서 새로운 문제들을 주로 낼 생각이에요. 새로운 문제. 그리고 노동 관련된 사례를 입혀보기도 하고 최신 판례를 활용도 해보고 그리고 불이타 대비도 한번 해보고 또 약술도 대비를 해보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뭐 2기, 3기 때 문제를 적중했냐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저는 이때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하고 이때도 이 중에서 제가 일부는 다시 추가로 내고 나머지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 생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20회 하고 3기 때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추가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요,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 급해지고.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제낄 거 제끼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제가 비로소 이제 분량에 맞는 현출, 분량에 맞는 현출하는 것들을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이때 답안을 배포할 때는 딱 시험 분량에 맞게끔 답안을 만들어서 배포할 거예요. 그리고 배점표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는 대충 출제위원, 채점위원이라고 하면 배점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답안을 가지고 노실 수가 있다. 예, 문제를 보고 이 의도는 뭐고 여기에서 대략의 배점표들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나는 분량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출제자에게 나를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난 요 정도 내용들을 더 써야지. 이건 이제 2, 3기 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3기 때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내용은 안 할 생각이에요. 저는 3기 때는 2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목표와 전략을 잡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략 이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 20회 이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뭐 걸어다니는 자판기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쭉 바로 나오는. 동전 넣으면 나오듯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강의 목표를 1, 2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강의 목표.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 게 있어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최근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은 지나치게 사실 의존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학원 의존적이고 강사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로스쿨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때 듣고 있으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 것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훨씬 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강사들 뭐 믿고 따라가서 뭐 물론 뭐 잘 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그냥 이렇게 듣는다 수동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 되지 않고 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한번 먼저 미리 고민을 해보고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듣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자기가 먼저 안 풀어보고 선생님 풀어주는 거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풀라고 하면 못 풀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 안 들었다가 학교를 쫓겨난 적도 있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던 적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한 번이라도 먼저 고민해보고 현출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문제 조금만 꼬이잖아요. 멋진 답안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죠? 멀리서 오잖아요. 그죠? 아까운 시간 오셔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그래 재밌네 설명 잘하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있다가 와서 또 듣고 나중에 근데 남는 게 없어. 이런 강의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될 생각 전혀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코치 또는 감독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죠? 혼자서 4-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세도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여러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부끄러운 건 모르는 거를 아는 체 하는 게 제일 부끄럽죠. 전 수험가에서 그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제가 막 질문도 하고 사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좀 반응을 좀 사실 보고 제가 원래 내일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마칠 때까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도 많이 하고 틀리고 그리고 바로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고 학원을 활용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강의 진행. 자, 제가 여러분 이 수업 전 스터디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오늘은 앞서 제가 3가지 문제 사례 간단히 낸 걸 가지고 전체 개관을 할 거예요. 제가 연기 때도 이제 했었고 연기 마지막 시간에도 했었고 조문 특강할 때도 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하냐면은 이거는 쟁점을 안 놓치기 위한 프레임 잡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1유형, 2유형, 3유형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행정청이 있고 갑이 있고 침입적인 처분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청했는데 거부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문제 뻔해요. 그리고 3명이 행정청이 있고 가불이 나오는 경우에 나오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끝까지. 이걸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 행정쟁송법 보는 게 확 달라질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틈날 때마다 하는 건데 오늘 이제 한 번 더 해볼 거거든요. 그럼 뭐가 싹 보여요. 그냥 뭔가 안개 같았던 것이 되게 밝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은 오늘 이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 제가 여기 보시면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 2회부터 8회까지 사례 번호만 적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 사례집을 보시면 사례 1, 2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어떤 주제도 안 나와요. 그죠? 저는 기존의 사례집을 보면 사례 1에서 주제가 다 나와요. 아니 쟁점을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나오면 그거 어떻게 쟁점 찾는 연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싹 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밑줄도 하나도 없어요. 가끔 물론 이제 실수로 좀 점선처럼 들어간 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밑줄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가 했어요. 좀 이따 이제 복습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사례를 이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간혹 사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례는 2회부터 8회까지 있죠. 강의. 이 사례하면서 연기 과정 했던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보시고 역시 또 이렇게 두려움에 떠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행정쟁송법을 하면 취소소송의 한계부터 뭐 원고적 이렇게 쭉 나가야 절대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자 원고적 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린 보고 쟁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쟁점을 찾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1유형, 3유형을 쟁점을 전체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혀 이렇게 적질 않았습니다. 물론 사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짰죠. 예, 진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풀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회부터 이제 8회까지 여러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사례를 풀기 전에 바로 이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대략 한 문제당 한 5분 정도 여러분에게 목차 키워드 작성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생동차다. 여기서 생자가 살아있는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헌 반대죠. 그죠? 생동차다. 그래서 나는 그게 정말 힘들어. 그런 분들은 예습해 오세요. 미리. 예습을 해 오시면서 절대 답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답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좀 고통스럽고 막 세포가 막 아파하는 것 같고 머리가 좀 띵하고 해야지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출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답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답안 없이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문제집을 사면 답안을 어디다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다 푼 다음에 시험 하루 전날 한 2시간 정도 답 이렇게 체크해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답부터 보시지 말고 만약에 이 목차 키워드를 쓰는데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이 책을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도 어쨌거나 자기 힘으로 일단 다 써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목차 키워드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연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목차 키워드라는 거를. 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리로 리마인드 하는 방법도 있고, 말해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목차 키워드를 써보는 방법도 있고, 전체를 다 써보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걸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팔이 아파서 저는 이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잘 안 했어요. 요거 하거나 요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들어가고 요건 주로 이제 시험 볼 때 우리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보는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자, 이게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목차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지 막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목적이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못 알아보는 말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을 있고 행정청 있고 여기에는 허가하고 여기에는 거부를 했다. 을이 갑 허가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설문이 나왔을 때 자, 이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이렇게 또박또박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3자 원고 적격 문제의 소재 사실 이게 핵심이니까 그죠? 원고 적격 의 적합한 자격 법률상 이익 학설 권리구제 뭐 보호가치 있는 이익 법률상 보호이익 뭐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걸 쓰실 때 딱 이 단어만 하시지 말고 쭉 현출하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법률상 보호이익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일 때 원고 적격이 있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하면 원고 적격을 인정하자는 견해 이렇게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쓰면은 목차 키워드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쭉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막 시간을 너무 원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목차 키워드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목적이 잘 써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이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현출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좋다. 이러면 그냥 머리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 잘 안 되죠. 그죠? 말해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여튼 이 과정을 거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간을 5분이라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게 벅차신 분들은 미리 예습을 관련 내용을 찾아서 읽고 예습을 해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하실 때 다시 이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 내용, 다음에 정말 분량에 맞게끔 현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연필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거기까지가 과제예요. 제가 추후에 밑줄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카페, 그거는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 책 밑줄 자료를 한 절반 이상은 지금 끝낸 상태인데, 제가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밑줄 치라는 과제를 내냐면, 고민해 보시라고. 이 문제 나왔을 때,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거 다 현출 못 하거든요. 내가 이제 실제로 쓴다면 어떤 내용들을 현출할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연필로.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밑줄 작업을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줄도 치고, 그 다음 두 문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두 문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제가 나중에 카페에 이렇게 때가 되면 바로바로 올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시험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